자, 프리뷰 시간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경기예요. 네. 1라운드는 아닙니다만 1라운드 이제 수년돼서 어딘가에 치러지겠죠? 그렇죠. 예. 언젠가 한번 하겠죠. 그렇습니다. 중간에 끼워서. 수정궁이랑 경기를 할 거고 이 팀은 지난 시즌에 충분히 좋은 성과를 냈으나 뭔가 마지막 그 컵 대회들의 아쉬움 이런 게 조금 있었죠. 그렇죠. 네. 맨유가 저희가 이제 뒤에 짚어드릴 테지만 리그는 딱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할 만한 성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티켓 땄으니까. 네, 근데 이제 컵 대회를 쭈르륵 보면은 다 탈락 이게 또 있어서 세미파이널 탈락, 세미파이널 탈락, 세미파이널 탈락. 다 4강 탈락이라서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그리고 사실 FA컵 같은 경우는 저는 해볼 만했다고 보거든요. 그래. 솔직히 얘기해서. 맞아. 그리고 올 시즌에 맨유가 첼시 상대로 강하기도 했었고 그런 거를 따졌을 때는 분명히 마지막에 뭔가 뒤끝이 살짝 아쉬운 게 중요한 있었죠. 순간에 네. 그렇습니다. 자, 요 경기는 역시 스타TV에서 이제 입중계로 네. 진행을 할 텐데 저 씹새끼가 주심이에요. 네, 저게 사실 핵심입니다. 맞아요. 그 예전에 한의원님도 그랬고 이제 박찬하 위원님도 그러셨는데 그 이제 라리가를 두 분이 예. 자주 하시잖아요. 라우스가 라우스. 이제 주심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최대 변수는 라우스 주심. 이 경기의 주인공이 그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 애킨슨이 주심이 되면 언제나 각 팀의 이 팬들은 부상당할까봐 좀 걱정이 되고 경기 과열 양상으로 가고 맞아요. 칸을 안 재지를 나오잖아. 안 안 하니까. 하니까 걱정이 좀 되죠. 네. 네. 또 제일링즈를 입었습니다. 네, 또 맨유 프리뷰이기 때문에 음. 링가드의 제이링즈. 맨유 팬들 좋아할까요? 근데 얘는 이제 실화고에 그것도 넘어간 것 같아. 아니, 안 나오니까. 그래, 별로 안 나가니까 그냥 나왔는데 못하면 이제 개빡치는 그치. 건데. 그냥 안 나오고 그냥 얼굴만 웃기다 그냥 요 정도가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헤드투헤드를 좀 살펴보면 이 최근 리그 맞대결은 맨유가 1패밖에 없어요. 그 1패가 지난 시즌에 이거예요. 있어요. 네, 이거예요. 네. 이거. 그게 이제 핵심이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맨체스터에 있는 두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4번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무패예요. 왜냐면 맨시티 경기 했을 때 걔 원더골 박아놓고 네, 막 그래서 그리고 맨시티 다 한 적 있었잖아. 크리스탈 팰리스가 은근히 그 맨시티의 마지막 발목을 막 잡고 이런 게 또 그치.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맨체스터 팀 상대로 전적이 꽤 괜찮습니다. 자, 매치 팩트 좀 보면 일단 개막전 19번 승리인데 이거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 최다 포인트고요.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맨유 데뷔 이후에 맨유가 터트린 골이 51골이에요. 근데 그 중에 20골에 관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절반에 가까운 네. 굉장히 높은 관여율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맨유에 이적한 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거죠. 아, 그렇죠. 의존도가 네. 커졌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골 관여율만 해도 40%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되는 수치니까.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0607 시즌 이 프리미어리그 말고 챔피언십에서 개막전 승리 그리고 그 다음 라운드 승리 이렇게 2연승 달린 거 제외하면 두 번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없고. 네. 근데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가 직전 경기를 이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맨유와의 경기도 과연 이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타운전드도 좋고 그렇던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하도 지난 경기 골을 넣어서 네. 뭐 그런 건 좀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난 시즌에 중반부까지 되게 좋다가 후반부에 강등이랑 멀어지게 되면서 갑자기 성적이 팍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기부여 그냥 없어지면서. 중간 어디에인가 있었죠. 자, 그리고 자하 같은 경우는 2019년 11월 이후에 첫 2경기 연속 득점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자하가 지난 시즌에 19번의 원정 경기 중에 한 골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맨유 원정이에요. 지난 시즌 자하를 생각하면 자하는 참 장점이 많은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본인은 이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잖아요. 근데 근데 그때 결국 이적을 못했죠. 이적을 못했는데 그게 본인이 남았다기보다는 이제 수정궁의 자하에 대한 이 요구 이적료가 높다 보니까 결국 이적이 불발된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 느낌입니다. 이건 사견으로 뭔가 약간 좀 동기부여를 좀 잃은 듯한.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면 왜 생각해 보면 타가트 이런 케이스 이적 실패 이후에 왜냐면 우리가 수원의 타가트. 해외 축구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시무룩해 있고 근데 그걸 이제 다시 본인이 올려야죠. 네. 자, 일단 결정 선수 먼저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에 매치 피치 100%가 아닐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게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체력 문제 때문에 100% 컨디션이 아닐 수 있는 선수들 리스트를 쭉 써놨더라고요. 그게 마티치, 마타, 프레드, 완비사카, 이게 에릭 바이까지. 근데 저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마티치, 프레드, 완비사카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 정도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세 선수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아예 결장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오긴 나올 건데 막상 나와서 이런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소화를 하면서 경기를 띄워줄 수 있을지가 사실 조금 뭐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일단 포그바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양성 반응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좀 보니까
100% 확신을 못하겠다. 나올지 못 나올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일단 출전 불가가 좀 의심된다라고 했고요. 티앙제브는 뭐 일단은 아예 아웃인 상태고 필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린우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대표팀에서 지침 위반하면서 지금 혼자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해요. 나는 얘는 당분간은 좀 약간 실제 탁 징계는 아니지만 조금 출전을 쉬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아 뭐 그거 본인의 이제 어떤 멘탈이나 아니면 이제 약간 너 반성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구단의 뭐랄까 방침 자체적으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죠. 그건 모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부상 및 기타 사유예요. 네. 자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부상 선수 꽤 많습니다. 되게 많네. 아놀트 일단 어깨 부상 때문에 10월 초 그러니까 못 나와요. 이 경기는 이제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톰킨스, 위컴, 게리 케일 그리고 벤테케 여기에 나단 퍼거슨까지 다 복귀일이 미정이에요. 이게 해외 기사를 찾아봐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이 부상 선수를 찾아볼 때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가 피지오룸이라는 사이트가 피지오룸을 있어요. 많이 보죠. 거의 제가 이제 부상 선수를 쭉 나열하고 그에 관한 코멘트 어디가 부상인지 복귀일은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감독이 이 선수의 부상에 관해서 무슨 코멘트를 했는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처음 보고 기사를 통해서 이제 두 번 더블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금 부상 선수가 동일합니다. 모두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전력에 많이 못 나오네. 그러니까 아놀트 같은 경우는 사실 대놓고 손실이고. 그렇지. 네, 저런 선수들이 이제 못 나온다 정도를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1라운드 보겠습니다. 메뉴는 안 했고. 안 했어요.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소튼 상대로 다 밀렸거든요. 점유율 3대7. 솔직히 3대7이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볼 점유율 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패스 성공률이 52%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소트는 한 80% 정도가 됐는데 결국에는 자하의 골로 이겼습니다. 저는 이겼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 또 얘가 약간 첫 단추를 그래도 승리로 깨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기록 중에 개막 이후에 이제 2연승을 달릴 수 있을지 뭐 말지 이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예상이에요. 자 일단 뭐 백포에다가 네 4-2-3-1 형태 4-2-3-1 형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포그바가 지금 못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반더비크 프레드 쪽이 아무래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혹은 마티치 반더빅. 그렇죠. 마티치 그러니까 반더비크는 전 고정 나올 것 같아 나도. 아마 데뷔전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를 것 같고 뭐 윗선은 사실 이 우측 공격수가 저는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린우드가 저는 원래였으면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린우드가 어찌됐건 이런저런 여파 때문에 애매하잖아요. 나도 DJ가 나올 것 같아. 네, 그래서 더 다니엘 제임스가 좀 나올 것 일단은. 같고.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마샬 레시포드 투톱에 아예 그냥 그러니까 약간 다이아몬드 4-4-2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포그바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그바가 못 나온다면. 네, 포그바가 못 나오면 사실 그러면 브루노 페르난데스, 반더비크, 뭐 프레드, 마티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4-2-3-1이 가장 이제 현실적이라고 보고 바추아이가 크리스탈 팰리스로 임대가 됐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이제 앞선 경기에서 아예우가 되게 못했어요. 네. 지난 시즌에 이지훈은 괜찮았는데. 나는. 네, 근데 이제 풍급 기준에서 평점도 제일 낮게 받았고, 그래서 이제 4-4-1을 예측을 하는데 좀 특이한 건 자하를 이제 최전방으로 그때 당시에도 썼었고, 이제 측면에 제프리 슐럽 그리고 타운젠드가 나온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는 베스트 이 예상 선발 라인업을 한 이 정도로 4-4-2 베이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자 데헤아 디넨더슨 저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대하겠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데헤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디넨더슨이 나오면 난 약간의 쇼크를 받을 것 같아.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뭐요? 뭐, 이런 건 아니지. 아니, 야 근데 바로 핸더슨? 네. 야 대야가 데미지가 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딘앤더슨이 나온다면 이거는 데야가 기량이 대놓고 밀려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충격요법일 가능성이 크다. 긴장해라. 네. 너 이제 완전 주전 아니야. 너 100% 주전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경쟁해야 있네. 돼. 이렇게 좀 수도 있지.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4-2-3-1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새 시즌에 어떤 포메이션을 구동을 할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4-3-3으로 나올지, 아니 우리가 얘기했던 4-3-1-2로 나올지. 아니면 뭐 저는 다이아몬드 4-4-2도 그러니까 4-3-1-2 형태. 된다면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혹은 근데 뭐 이 경기에서 그러진 않겠지만 일부 경기에서는 또 솔샤르가 예전에 잘 썼던 백스리로 전환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근데 이 경기는 아닐 거고. 저는 이 시즌 치르면서 적어도 한 3-4번 정도 아니면 많게는 한 5번 이 정도는 백스리를 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프리미어리그가 됐든 유럽 대항전이 됐든 간에. 그리고 반더베크 지금 데뷔전 유력합니다. 보고 싶다. 네, 저도 어떨지 좀 보고 싶어요. 굉장히 저는
그 현대 축구에 잘 맞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리해서 나이도 97년생으로 아주 젊고 어리죠. 보고 싶어요. 네. 자,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금 앞서 저희가 언급드린 것처럼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좀 효과적으로 대체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자아가 첫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친정팀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맨유가 또 친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올드 트래포트에서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골을 넣을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자아 컨디션이 만약에 쭉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럼 이제 수정궁 성적이 중위권 요 왔다 갔다 하면서 중상 정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한 12 언저리 정도. 근데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중상위권의 경쟁력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되게 영입도 잘했고 돈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쉽지 않아. 크리스탈 팰리스는 저는 올 시즌도 한 12에서 한 14위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호지슨 감독이 사코에 관련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부상 복귀를 했어요. 근데 지난 시즌에 경기를 거의 못 뛰어서 걱정이 된다고 했는데, 본머스랑 이제 컵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카라바오 컵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에서 교체로 나와서 활약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지슨 감독도 사코가 잘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맨유전에도 나온다면은 그때의 활약을 좀 이어갈까. 근데 사실 본머스랑 맨유는 체급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많이 나죠. 네, 이 점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가 부상자가 많아서 이 사코가 들어왔을 때 이 궁합은 또 어떻게 맞을지를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맨유가 좀 낙승하지 않을까 이 경기는. 네, 맞아요. 아니, 그리고 홈이고 개막전이고, 그리고 홈에서 항상 개막전을 치렀을 때도 굉장히 높은 승률을 보였었던 팀이 맨유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이 좀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